그래, 오늘 오신 거 환영합니다. 인천서 여기까지 쉽지 않았을 텐데. 아, 일단 우리가 관상동맥이라고 이제 얘기하셨잖아, 그죠? 관상이란 단어를 왜 쓰는가 하면은 심장은 이렇게 큰 관상혈관이 세 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심장 전체를 아주 거미줄까지 꽉 전체가 이제 모세혈관이 이제 심장을 두르고 있는데, 심장이 이렇게 피를 움직이는 그 흐름의 중심인 주머니지만은 심장 자체도 혈액을 통해서 영양을 얻어 먹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관상이란 말은 이 심장을 갖다 거꾸로 뒤집어 버리면은 옛날에 선비들이 쓰는 갓같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관자를 써서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상동맥 정맥류라는 말은 뭔가 하면 나오는 피는 동맥이고 들어가는 피는 정맥이에요. 그 정맥류라고 했을 때 정맥류를 우리가 쉽게 보는 것이 장단지의 거머리 같이 시퍼렇게 튀어나오는 거 있지, 그죠? 그게 정맥류고, 그 다음에 치질이 또 정맥류예요. 뭐만 들어가는 혈관이 순환이 약해가지고 멍우리가 생기고, 그게 압이 터서 세가지고 터져서 피가 이게 누출이 됐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다리도 아니고, 우리 사모님은 이제 심장 쪽에서 일어났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정상 그 부위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커버를 해놨을지라도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면 이건 자꾸 문제가 생길 수 있겠어, 그죠? 예,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제 그걸 오늘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제 문제는 땜빵을 해도 자꾸 도져버리면 이게 안 되잖아, 그죠? 그 원인이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심장은 혈액의 흐름의 중심이에요. 혈관 길이가 지구 한 바퀴를 이렇게 돌려면 4만 킬로면은 이 내 몸의 혈관 길이는 지구를 세 바퀴 돌릴 수 있는 12만 킬로예요. 굉장히 가늘지, 그죠? 근데 사람들은 심장에서 피를 돌게 한다고 믿는데 그건 조금 오해예요. 거기에서 다 문제가 생겨요. 심장이 이렇게 뛰는 힘은 최대 힘이 450g. 고기 한 건도 들었다 놨다 할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 몸 전체의 혈액순환을 시키려면 80톤 이상의 압력이 필요해요. 그 압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모세혈관의 모세관 운동입니다. 바닷가에 가면요, 하루에 2번씩 서해안에 가면 물이 밀물과 썰물이 빠졌다 들었다 하는 것이 뭐 멀리는 10리도 이렇게 빠져나가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컵에다가요 물을 담아놓고 거기에다 아주 가는 모세관 대롱을 꼽는 걸 아마 중학교쯤 다닐 때 연습할 거예요. 그러면 컵의 물보다 유리관 대롱의 물이 훨씬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근육이 이렇게 딱 쪼아주면은 물이 지나가고 피가 누우면 또 오고 이렇게 모세혈관 운동에 의해서 피가 순환이 되는데, 모세혈관이 보통 우리 몸에 한 58억 번이라 그래요. 58억. 근데 32억 번이 어디 있는가 하면 팔다리에 있어요. 제일 많은 곳이 어딘가 하면 손발 끝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집에서 보일러 이렇게 물 데워서 돌리잖아요. 엑셀 호스에. 그 중간에 공기가 차면 돌아갑니까? 진공이 되면 안 돌아가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혈액 속에 이게 가스가 차고 진공이 생겨버리면 모세혈관에서 심장이 아무리 뛰어도 피가 안 돌아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혈압이 오를 때 4일째 가지고 손을 따주고만 해도 혈압이 떨어져. 지금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 몸을 막히게 하는 제일 기본 물질이 당분입니다. 그래서 당분이 많이 든 커피라든지 과일을 완전히 끊어야 돼요. 예. 왜냐하면 당분은
농축이 되면 지방이 돼버리거든. 그리고 어떤 경우도 저녁을 먹으면 이건 못 고쳐요. 그 간의 음식을 당을 저장할 수 있는 한계는 250g이에요. 농축당이 글리코겐이 그 이상의 당이 들어오면 처리가 불가능하니까 몸에다 체지방을 축적하든지 혈관에다 지방을 쌓아버려요. 그래서 내가 나는 고기 안 먹고 하는데 병원에 가보면 혈중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가 높다고 합니다. 그게 대부분 당 과일을 많이 먹어서. 그러면 자꾸 혈관을 막으면서 그걸 뚫히기를 원하니까 이제 답이 없어져 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일단은 저녁에 먹은 음식은 이 먹은 음식의 당을 갖다가 소모를 못하니까 전부 혈관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저녁만 먹고 자면 그 독성이 뇌를 건드려서 밤새도록 개꿈에 시달려서 아주 혼란스럽기도 하지만은 아침 일어나면 입이 텁텁하고 냄새도 나고 자고 일어나면 다 부어버려요. 왜 부을까요? 우리 사모님이 정맥류라 그랬어요. 그죠? 관상동맥 정맥류는 정맥이라는 것은 피부 쪽에 나오는 혈관이에요. 그 뼛속에 붙어가는 혈관이 동맥이고요. 여기 손에 이렇게 딱 쥐었으면 이게 퍼런 핏줄이 있죠. 이게 정맥입니다. 우리 몸에서 쓰레기 저장고가 정맥이에요. 내 몸의 피의 80%까지를 저장해요. 우리 몸에 음식을 먹어서 독성이 생겼을 때 그것을 미처 제거하지 못하면은 임시 야적장인 정맥에다 다 저장을 해버려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늦게 먹고 자면 손이 붓지, 그죠? 이 정맥에다 저장을 해버려요. 계속 그런 패턴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원인 제공하는 걸 바꿔주지 않고는 지금 이게 방법이 좀 모호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종아리를 갖다가 장단지 있죠. 제2의 심장이라 그래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골고루 분비할 목적인 혈관들이 사지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처럼 많이 땀 흘릴 정도로 걷는 사람은 이런 병이 안 와요.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마차를 발명함으로 인해서 두 다리를 못 쓰게 되었다. 제2의 심장은 가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발목 운동이 잘 돼야 됩니다. 요즘 뭐 발목 펌프 나오고 난리잖아요. 잠잘 때마다 이 발목을 폈다 이게 오그랬다가 아주 힘들 때까지 한 번씩 해주고 나면 이 정맥이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환이 돼요. 그렇게 하고 저녁 굶으시고 그게 기본이 안 되면 힘들어 버리죠. 이거는 본인이 아무리 잘하려 그래도 가족들이 옆에서 그 유혹을 또 커버를 좀 해주고 해야지. 야, 너 엄마는 저녁 먹으면 안 되니까 아들아 이리 와라 해가지고 이쪽에서 막 고기 구워서 저녁에 먹어버리면 그 유혹 못 이겨버리잖아요. 이 심장에 이제 혈관이 자꾸 이빨 치석 끼듯이 끼어버려요. 그럼 이빨은 스케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심장은 스케링을 못하니까 그물망을 넣어서 막힌 걸 벌레만 나요. 벌레 나도 또 끼어버리거든. 그럼 하나 막히고 두 개 막히고 세 개 막히고 이거는 거의 당뇨 합병증으로 오는 거예요. 당뇨 합병증은 뭔가 하면 당이 뭐 좀 높은 거는 문제 아닌데 그 우리가 먹는 음식을 우리가 탄수화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탄소, 수소, 산소가 결합된 것이 탄수화물이에요. 주성분이 탄소입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곡식에 탄수화물이 농축이 되면 설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 설탕이 더 농축이 되면 지방이 돼요. 그래서 낙타 있죠, 낙타. 낙타는 한 번에 물도 안 먹고 일주일을 가야 돼요. 그죠? 그럼 얘들이 그 더운 사막을 가려고 하면 뭔가 연료를 저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농축된 에너지가 지방이에요.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낼 때는 탄수화물을 태울 때보다 2배 이상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낙타는 등에 뭐가 있습니까? 혹이 있어요. 그게 지방 저장 창고입니다. 농축당을 저장해 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여행을 하는데 어쨌든 이 당뇨는 저녁 안 먹는 사람은 당뇨가 없다고 봐야 돼요.
이 저녁에 마음껏 먹어가지고 이 췌장에 이제 무리가 가버리면은 이 과부하 걸려서 문제죠. 왜냐면 먹은 음식이 당을 계속 처리하다 보니까 얘가 그냥 엔진이 터져버린 거예요. 한번 터져버리면은 이게 좀 힘들어져요. 그러면 혈관에 들어와 있는 혈액 속의 당을 조절을 못 하다 보니까 이 당이 기름이 돼가지고 혈관을 자꾸 막아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당뇨 합병증입니다. 이게 이제 신장도 모세혈관이 가장 많은 게 신장이잖아요. 한 100kg씩 되니까 신장도 망가지고 눈도 망가지고. 그래서 이 당뇨 환자는 지금 한국에 1,000만을 바라봐요. 못 먹어서 얻은 병이 아니고 너무 잘 먹어서 얻은 병이죠. 우리 선생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은 일단 저녁만 끊어도 줄어듭니다. 당뇨약 자체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볶음곡식을 먹게 하잖아, 그죠? 지금 심장병도 그렇고 당뇨도 그렇고 혈관이 막히는 병이에요. 혈관이 기름때로 막히는 거예요. 근데 기름때 제일 잘 녹여내는 거는 비누입니다. 우리 비누로 몸 씻잖아요, 기름때. 예. 근데 우리가 비누를 먹지는 않잖아요. 비누가 답인데 비누를 먹지를 않는 게 답이에요. 근데 옛날에 요즘 비누는 보면 이제 가성소다라는 양잿물하고 콩기름 섞어서 굳힌 거 아닙니까? 옛날에 비누가 없을 때는요, 볏짚이나 콩깍지를 태우면 재가 생겨요. 거기다 물을 보면 잿물이 나옵니다. 나무가 타서 수치되면 탄산칼륨이라는 천연 잿물이 10% 정도 나와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 우리가 숟가루 푼 물에다가 콩기름을 넣고 끓이면은 나중에 졸이면 비누가 나와요. 이건 타서 재가 돼야 분리돼 나오는 물질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먹는 볶음곡식은 그 섬유질을 볶아서 태웠지 않습니까? 탄소화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많은가 하면 잿물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먹게 되면은 몸에 들어가가지고 혈관 속에 찌꺼기 이런 거 결합이 돼가지고 재활용 비누가 되겠죠. 그래 되면 혈관도 청소하고 체지방도 분해하고 피부로 나올 때까지 분해해서 때도 안 나오게 만들어요.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노릇노릇하게 하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냥 뭐를 먹어서 없앤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바꾼다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요. 우리 사모님은 그게 지금 병 자체가 조금 신경을 본인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하셔요. 병원에서 하는 거라는 것은 진단의학의 발전이에요. 병을 찾아내고 수치를 알려주고 사진을 보여주는 의학이지 그 병을 고치는 거하고 별개예요. 병을 고치면 병원에다 장례식장을 왜 만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진단의학의 발전이지 치료의학은 아니에요. 경고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 잘못됐다. 그러나 그 삶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는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는 대개 보면 뼈에서 피가 만들어진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증세를 완화시키는 방법을 택해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음식이 피가 되고 피가 살이 된다면 생활을 바꾸자는 겁니다. 이게 누구와 무슨 병이 걸렸든지 재수 없어 얻은 병이 아니고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온 병이다. 예를 하나 들게요. 요즘 제일 많은 병이 이제 뭔가 하면은 디지털 치매입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디지털 기기잖아요. 디지털 치매가 온대요.
근데 디지털 치매하면은 스마트폰 쓰면 치매가 와? 뭐 그 정도에서 그치지 사람들이 별로 깊이 인식을 안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운송수단 중에서 자기 부상 열차라고 있어요. 이건 레일에서 이렇게 10cm를 떠서 달립니다. 떠서 달리는 원리는 기차 레일도 마이너스 자석이고 본체도 마이너스 자석이니까 아주 초강력 마이너스 길이 이렇게 딱 만나면은 서로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밀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8 내지 10cm를 떠서 이렇게 달려요. 앞으로 이제 아마 그런 운송수단이 이제 대세를 이루게 되겠죠. 근데 우리 몸의 혈액순환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질까요? 혈액순환도 자기 부상열차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그 12만 킬로미터라는 혈관은 혈관 내벽은 전부 마이너스 전자로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 마이너스 전자 코팅 물질이 뭔가 하면 침입니다. 턱 및 침샘에서 나오는 침인데 시알산이라는 마이너스 전자를 떼요. 혹시 동남아 가면 제비찜 요리 하잖아요. 그죠? 제비 침을 굳힌 거예요. 묵처럼. 그게 전부 다 피가 엉기는 걸 풀어주기 때문에 그 몇백만 원씩 가잖아요. 보양식으로. 그런 침이 이제 우리 입에서 나오다 보니까 음식에서 나오는 유익은 양에 있지 않고 입안에 얼마나 오래 머무르냐에 시간의 길이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사모님 음식 빨리 잡어요? 그러면 좋은 침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 버려요 이게. 소화도 잘 안 되는 데다가 밥은 되게 많이 먹어요. 그렇게 씹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안 씹으면 이 병 못 고친다는 얘기예요. 그 이사람이 또 물을 또 이렇게 안 먹어요. 선생님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얘 가르쳐 줬어요. 먹어라 무조건. 근데 안 먹힌대요. 예, 이제 잘 들어보세요. 그걸 자꾸 자기가 숟가락을 빌려서 자꾸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걸. 자, 그러면 이제 혈관은 이제 마이너스 전자로 코팅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모든 금속은 플러스예요. 모든 금속은 원자핵 주위를 도는 전자를 줄 수 있는 그 에너지체를 플러스라 그래요. 받아야 되는 에너지체를 마이너스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적혈구는 철분입니다. 쇠가 녹으면 붉잖아, 그죠? 헤모글로빈 하나가 철분자 4개를 물고 있기 때문에 피가 이제 빨간색을 띠는 거예요. 그럼 이건 플러스다 보니까 혈관벽이 붓게 돼요. 그래서 이 적혈구나 혈관벽은 전부 이렇게 마이너스 전자로 코팅을 해가지고 피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붙지 않고 떨어져서 달리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스트레스를 받든지 스마트폰이나 전파 중계기 차 운전하다가 사거리에서 딱 서 있을 때 라디오 소리가 어떻습니까? 지지지지직 소리 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플러스가 생겨가지고 혈관벽과 적혈구와 적혈구 다 붙여버려요. 그럼 피가 하나씩 돌던 게 뭉쳐버리잖아, 그죠? 그러면 얘들이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잘 못 지나가게 되겠죠. 그럼 적혈구는 산소를 뇌에 날라줘야 되는데 얘들이 엉겨 붙여서 산소를 뇌에 공급이 안 되니까 기억력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치매가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뭉쳤을 때 외부로 드러난 혈관 중에서 제일 가는 게 눈의 혈관이에요. 그래서 나는 눈이 막 건조하고 사물이 겹쳐 보이고 흐리게 보이고 막 비비고 싶고 눈물이 나온다 이러면은 이 전자파 정전기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심각하잖아,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전자파 빼는 약이 없어요. 전자파를 빼는 약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음식을 뭐 잘못 먹어서 오는 병보다도 우리가 만든 인공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오는 피해가 어마어마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 차 문 열고 나올 때 이렇게 딱 잡으면 정전기 일어나죠, 그죠?
그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게 몸 안의 벼락이에요. 그게 어디에 때려가지고 유전자가 변이되면 암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전기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피가 도는 이상은 계속 맞출 일이 생겨서 정전기가 생기니까 우리가 주유소 가서 기름 넣을 때 셀프 주유소 많이 하죠? 뭐 하러 겁니까? 정전기 패드에다가 손대가지고 정전기 빼라는 거예요. 최고 높을 때는 그 전압이 100볼트까지 나와요. 10,000볼트까지. 그 기름 넣을 때 유증기에 불이 붙어서 폭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접지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그죠? 근데 이제 여름에 땀이 날 때는 이 정전기가 빠지는데 지금 겨울에는 건조하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을 분해를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분해를 하면은 우리 몸은 뭐 좁쌀 한 마리 몇 개냐 하면 못 세지만은 우리가 어림수로 우리 몸의 세포가 60조 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셀 수 없는 숫자죠. 근데 그 60조 개 세포 중에 세포 하나를 또 쪼개면 120조 개의 원자라 그래요. 세포 하나가 120조 개의 원자예요. 근데 그 원자 하나를 쪼개면요. 원자 핵 플러스가 있고 주위를 도는 마이너스 전자인 전자가 돌고 있어요. 그러면 원자 핵은 플러스고 주위를 도는 전자는 마이너스면 우리 몸은 인간이 이제까지 아는 수치로는 인간의 몸은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음양의 조화라고 한 겁니다. 근데 요즘은 지금 플러스가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피가 막 엉기고 막 비비돼 가지고 열받아서 자꾸 화가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여기 혈압이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피가 엉긴 걸 풀어서 순환이 잘 되게 해주냐가 문제인데 플러스 마이너스로 움직이는 기계가 또 있어요. 스마트폰, TV, 라디오, 에어컨, 세탁기 이런 전자제품들이 전부 다 직류전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움직이는 전자기기입니다. 직류전기로 움직이면 전자기기고 교류전기 요즘 등불 켜고 이런 거 있죠. 그죠? 교류전기로 220 들어오는 교류전기로 움직이는 그 기기는 우리가 전기기기라 그래요. 근데 우리 몸은 전기기기냐 전자기기냐 전자기기예요. 전자기기는 계속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그 안에 우리 사모님이 흐르지 않는 전기가 몸에 스파클 나듯이 꽉 차 있어요. 이것이 너무 많이 차가지고 스파클 나면 내부 부품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빼는 방법을 연구한 것이 접지예요. 집에 콘센트에 보면요. 2개 구멍 이렇게 꼽는데 아래 위로 보면 철핀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땅의 구리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일 큰 마이너스 전자체가 땅이거든요. 그라운드 어싱이라 그죠.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어떻게 흐르냐?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가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들어와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 사모님 그 강의 들어보면 알지만 은사 패드 위에서 잠을 자게 해요. 은이 열과 전기 전도력이 제일 높은 금속이에요. 요즘은 이제 웨어러블 옷에다 이제 전자 센서를 달아가지고 인체를 감지하는 센서기가 전부 은입니다. 은이 가장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예. 가셔도 돼요. 가셔요. 예. 자, 그럼 우리 몸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 TV나 컴퓨터처럼, 노트북처럼 전자기기로 생각하자고요. 그럼 전자기기도 우리보다 훨씬 더 차원이 낮은 전자기기도 정전기를 빼기 위해 가지고 접지를 한다면은 우리 몸도 접지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접지를 하려면 흙바닥에 몸이 대줘야 돼요. 흙바닥에. 그런데 요즘
아스팔트에 접지가 안 나옵니다. 아스팔트에 접지가 안 나와요. 그게 지금 심각한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땀도 흘리지 않는 데다가 옛날에 집신처럼 접지도 안 되겠다. 지금 우리 몸이 다 피가 엉겨서 지금 뭉쳐서 순환이 누구라도 안 돼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나빠지느냐. 외부적으로 나오는 거는 시력 감퇴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잘 되는 거는 안경집밖에 없어요. 지금요, 암보다 더 골치 아픈 게 치매예요. 이게 전부 다 피가 엉겨서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단순히 생각해서 에어컨을 접지한다면 우리 몸도 접지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접지를, 자, 지금은 다 고층 아파트 안 사십니까? 땅을 접할 기회가 없어요. 그렇다고 맨발로 아스팔트를 밟아도 별 도움이 안 돼요. 흙길이 없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어떤 집이라도 요즘은 건물을 지을 때 접지가 안 되면 건축 허가가 안 나요. 집의 콘센트의 아래 위로 철피는 땅의 구리본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집에 도시가스 들어오죠. 그 가스 파이프 벼락 쳐버리면 터지면 안 되겠죠. 파이프 다 접지되어 있어요. TV선 여러분들 까보면 까만 선 안에 보면 옛날에 복판에 구리선 하나 있고 가로는 이렇게 하얀 망으로 되어 있어요. 철망. 겉에 하얀 철망이 전부 접지선이에요. 전주 때 전부 쭉 길가 가면 서 있죠. 그죠? 제일 위에 서는 쭉 가는 선이 다 접지선입니다. 근데 우리 몸은 접지할 데가 없어요, 지금. 근데 전자기기에는 둘러싸여 살아요. 이 전자파 파장이 들어오면요, 이 몸의 파장을 교란시켜버려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지 압니까? 우리가 잠잘 때 말이죠. 햇빛이 서산으로 넘어간 다음에 어둠이 몰려올 때 내 몸에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분비가 안 돼요. 유방암 환자는 정상인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멜라토닌 분비가. 왜 그러냐? 우리 몸은 햇볕의 파장과 전자파의 파장을 똑같이 생각하지 구분을 못합니다.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주무실 때 스마트폰 끄고 주무셔. 옆에 켜놓고 자요. 그것도 손에 꼭 쥐고 자고 머리맡에 두고 자고. 대책이 없어요. 그 밤에 뭐 크게 누가 중요한 전화 온다고 그거 켜놓고 안 끄고 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책이 있으면 대책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피해적인 면에 있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왜냐? 전자파 연구하는 박사들의 자금은 다 전자제품 회사들 대주니까 그쪽에 유리한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단계까지 와버렸어요. 만일에 전자파가 원인이라서 이게 점점 심각해진다면 사모님이 뭘 하셔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전자파는 계속 피를 엉기게 하고 뭉치게 해서 정맥류를 더 크게 만들어버리고 혈압을 올려버릴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자 걸어서 접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옛날에 못 신고 밥 메고 할 때 다 맨발로 들어갔잖아요. 접지가 되지만 지금은 세대가 그런 세대가 아닌 걸 아지 않습니까? 농사꾼도 논에 들어갈 때 맨발로 안 들어가요 이제는. 아세요 그거? 트럭터 타고 구두 신고 갈 정도예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래도 우리가 잠자는 시간이 가장 많이 땅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집안의 콘센트마다 접지선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구리선을 연결해 가지고 은사 패드에 연결해서 그 위에 누워 자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몸 안에 플러스는 땅으로 빠져버립니다. 땅이 마이너스가 몸으로 들어와서 다시 이게 막힌 걸 풀어서 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사모님은 그것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그렇다고 지금 스마트폰 안 쓰셔도 중계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저희 그 집 뒤에도 스마트폰 중계기가 있고 바로 앞에 밭이 있어요. 그 중계기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해마다 호박 농사를 지어가지고 잘 먹었어요. 그 중계기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호박 농사를 안 지어요. 호박을 농사를 지어서 따게 보면 전부 구더기밖에 없어요. 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벌이 사라지니까 파리가 들어와서 수정을 하고 알을 까가지고 호박은 아주 멋있게 달렸는데 갈라보면 전부 구더기 덩어리.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그랬잖아요. 벌이 사라지면 세상이 종말이다. 아마 이때를 두고 한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전부 다 하우스에 무슨 딸기 재배 뭐 할 때 외부에서 수분을 위한 벌이 날아오는 것이 아니고 벌통을 사다가 안에 집어넣어서 수분하잖아요. 그만큼 자연환경이 나빠졌다는 거죠. 이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알다시피 침묵의 봄입니다. 봄이 돼도 새소리가 사라지고 벌의 움직임도 이제 없어져 버린 세상. 그래서 제가 봐서는 지금 그 몸의 상태로 봤을 때는 저녁 간식 확실히 끊으시고 과일도 그죠? 뭐 어쩌다 귤 한두 개 정도지 그걸 딱 먹기 시작하면 보통 10개는 드실 거 아닙니까? 그거 웃기는 거예요. 과일 갖다 놓고 인간은 욕구가 있어가지고 한 개 먹고 그만두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뭐 배도 안 부르고 먹고 나면 또 먹고 또 먹고 또 뭐 10개 금방 먹어버리죠. 그래서 그런 걸 좀 하시고 제가 봐서는 음식 좀 바꾸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접시 패드 쓰시면 오늘 하루만 해도 달라져요. 오늘 하루만 저녁 안 먹어도 내일 아침에 일단 불안한 것도 없어지고 몸도 가볍고 달라져 버립니다. 저녁에 아무리 배가 고팠어도 아침에는 배 안 고픕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남은 생애가 좀 행복해야지. 피가 은근 순환이 안 되니까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무력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짐이 되는데 뭘 하겠어요. 내 몸이 짐이 돼버려. 우리 저쪽에 검은 옷 입으신 사모님은 처음 오셨는 것 같은데 어디가 아프세요? 예. 예, 그 옆에 사모님은요? 한번 와보셨어요? 예, 그래서 이 시대의 제일 큰 원인은 정전기예요. 정전기 제일 잘 뺄 수 있는 방법. 자연적으로. 일본의 씨름 선수들 압니까? 스모 선수들 본 적 있어요? 배 이렇게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이 아플 것 같죠? 아프지가 않대요. 그 씨름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뭐 자꾸 뿌리죠? 소금 뿌려요. 소금이 정전기를 제일 잘 빼요. 소금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딜까요? 바닷가지요. 바닷가 모래 물 있는 그 모래 사장을 갖다가 걷는 것이 정전기가 제일 잘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뭐 산에 올라가서 땀을 흘릴 때도 좀 빠지지만은 그걸 잘 빼기 위해서는 바닷가가 아주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저 고창 바닷가로 이사를 간 겁니다. 예. 예, 명사십리. 고창도 볼 게 많죠. 고인돌도 있고 선운사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지 우리가 이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살기 위해 먹는 것이고 또 시대가 바뀌면은 도구가 바뀌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뭐 그 은사패드 뭐 접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옛날에 우리가 지게 지고 살았습니다. 어릴 때 그죠? 요즘 지게 지는 거 구경합니까? 예, 전부 트럭에다 싣죠. 옛날에 모심 손으로 심었는데 요즘 손으로 모시는 거 본 적이 있어요? 기계로 다 탈구까지 다 기계로 다 해요. 시대가 바뀌면 도구가 바뀝니다. 옛날에 땀 흘리고 흙과 접해서 할 때는 전자파라는 거는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가 땀 흘리지 않고 더우면 에어컨 틀지 누가 땀 흘려요. 그러니까 몸에 체내 정전기가 빠질 수가 없고 힘들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뭐 접지 신발 나온 거 있어요. 접지 신발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아스팔트 자체가 접지가 안 되는데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세상에. 그 시대가 참 우리가 묘한 시대에 바뀝니다. 옛날에 우리 저 필름 카메라 많이 썼잖아요. 그죠? 뭐 코닥 필름. 요즘 저 스마트폰에 있는 디지털 카메라 제일 최초로 개발한 게 코닥이었어요. 그런데 뭘 생각했습니까? 그 필름 좀 더 팔아먹으려고 끌다가 주도권을 소니나 이런 데 뺏겨가지고 지금 코닥은 망하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우리 어릴 때 소리 들었는데 요즘 카세트 테이프 누가 듣습니까? 전부 CD고 칩이지 이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건강도 그래요. 지금도 옛날이 하고 옛날 생각만 하는 거예요. 뭐 현미밥에 채소 먹으면 건강, 이제 그거 지나간 옛날이에요. 시대가 바뀌고 또 우리 몸에 더 정확한 어떤 원칙들이 깨달음이 오고 시대가 발달하면은 거기 맞춰서 나가야 되는데 계속 옛날에 뭐 어떻다 이거는 지금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전자파 우리 스마트폰 이렇게 많이 쓴 지가 불과 5, 6년입니다. 그죠? 그전에는 이런 거 별로 문제 안 됐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제는 누구라도 내 몸을 접지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만이 자연치유의 첫째가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여행을 가도 이제 산보다는 좀 바닷가로 와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로션, 샴푸, 치약, 비누 이게 전부 광물 로션입니다. 그런 거 비누를 쓰고 그 로션, 광물 로션 손에 이렇게 바르고 하면은 정전기 안 일어나요. 우리가 진흙을 갖다가 진흙이 전부 다 그게 원수가 광물이잖아요. 그걸 머드팩을 하루 종일 이렇게 화장하듯이 몸에 바르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원소들을 뽑아서 이제 우리가 바른다면은 정전기도 해소되고 피부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증가되고. 그래서 사모님이 어느 정도 생각하셨을지는 모르지만은 결정적인 결단을 내려야 돼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 뭐 이제끔 또 이렇게 살았는데 뭐 설마 나는 괜찮을 거야. 근데 그게 결과가 설마가 우리 속담이 뭐 한다 겁니까? 사람 잡는다 그죠, 그죠? 선생님이 도와주셔야죠. 아니 저는 뭐 기가 따갑도록 얘기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못 이겨요. 그거를. 사모님은 센서가 고장이 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요. 고치는 방법 그걸 고치는 것이 쉽지가 않겠죠. 아니요. 내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을 잘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은 오늘 하루뿐이다 생각하고 오늘만 여기서 점심 먹고 저녁 굶고 하루만만 자보세요. 내일 아침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할 생각하지 말고 오늘만 해요. 오늘만 잘할 생각하시고 우리 그 강의 한 개 한 100몇십 개 올라가 있어요. 심심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이 딱 잡힐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막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해도 그 말이 그 말이고 얼굴 두껍게 했던 말 또 하고 있어요. 왜냐? 어차피 사람은 더디 배우고 쉬 잊어버려요. 건방지게 심해가지고. 그래서 교육은 옛날부터 교육은 반복이라 겁니다. 같은 말 같은 쪽으로 자꾸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늘 하는 말 중에 안 빼놓고 하는 게 저녁 좀 굶으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 성공하면 내일 하루 성공할 수 있어요. 일주일만 지내면 저녁 욕구 없어져 버립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접지 좀 하고 자고 그렇게 하면 이거는 혈압도 떨어지고 아무 문제 없어져 버려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이 혈관에 막힌 걸 제일 잘 녹여내는 게 뭔가 하면은 송진입니다. 송진. 실제로 솔잎 그 정류 있지요. 그거는 스티로폼에 떨어뜨리면은 스티로폼이 뚫혀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갔잖아요. 그 유향과 몰약이 다 송진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길르앗의 유향이 있지 아니하냐, 뭐 걱정이냐,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저게 송진을 액체로 만든 게 없다 보니까 우리가 그 몰약원 M 플러스란 말이 유향과 몰약이라는 송진을 먹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유향이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쓰는 것은 그리스 키오스 섬에서만 나와요. 메스틱이라고 인터넷에 치면 나옵니다. 이것은 잇몸의 염증균, 충치균, 위에 헬리코박터균까지 같이 자주해요. 그리고 막힌 걸 뚫어주고. 이 고대 로마 시대에는 아라비아 남부에서 로마까지 이제 낙타 한 마리가 200kg를 지면 20마리가 한 대상입니다. 그러면 4톤이 되겠죠. 이것을 가지고 가서 팔 때 어떻게 파느냐? 황금하고 같은 무게를 팔아요. 그때 그렇게 황금하고 그 무게를 갖다 4톤의 무게를 교환했을 때 그 값이 얼마냐? 560억입니다. 지금 현재 돈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고대로부터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뭘 할 때는 뭐가 좋다 그래 하지 말고 역사 속에서 검증된 건가 보고 하면 돼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이제 그런 걸 써도 우리도 여기 보면 이제 뇌수술하고 막 혈압이 올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분들이 저걸 쓰면서 그냥 혈압이 없어지고 정상 생활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여기 사는 것이 뭐 물론 우리가 물건을 파기 때문에 장사입니다. 근데 장사인데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장사도 될 수 있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장사도 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장사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목적은 누가 봐서는 장사지만 우리 장사꾼이라 그래요. 그러나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요즘은 뭘 해도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세상이 일반적입니다. 누구도 장사라는 단어를 벗어나서는 아무도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단지 그 목적이 자기 어떤 이익만 챙기는 돈을 벌기 위한 거냐 아니면은 생명과 연관된 거냐. 꼭 우리 걸 쓰라는 것도 아니에요. 곡식이요. 사 먹으면 되고 패드 구하다 보면 나와요. 인터넷에.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필요하다. 비누나 샴푸, 로션 우리만 나오는 게 아닐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는 것이 제일 핵심 뭔가 뭐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잠자고 씻고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해결하자는 취지로서 우리가 하는 거지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 오는 분들이 대개가 중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주 심각한 문제일 경우에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화학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들로 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것 뿐이지. 예, 특별히 뭐 이걸 해가지고 뭐 떼돈을 번다. 뭐 저녁 굶게 해가지고 뭐 인기 있는 게 뭐 있겠어요? 예. 여러분들 여기 아무것도 안 하셔도 오늘 가서 저녁 한 끼만 딱 굶으셔도 내일 아침에 천국의 기분을 느껴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환자에게 좋다면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기억할 거는 우리 몸은 이론의 책이 아니고 경험의 책입니다. 미국 우주월 연구소 현판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책을 읽지 말고 자연을 읽어라. 우리 몸이 자연의 일부 아닙니까? 경험의 책이에요. 저녁을 오늘 가서 한번 먹어보고 내일 안 먹어보고 몸으로 경험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말하는 음성을 듣지 않으면은 젊어서는 내 몸만큼 만만한 벗이 종이 없어요. 나이 들면요. 우리 선생님 아파보면 알지만은 최고의 상제입니다. 젊어서는 가장 만만한 벗이고 나이 들어서는 가장 큰 상전이 몸이에요. 젊어서도 몸을 친구처럼 살려면 지금 일찍이 잘 사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새치 혀의 만족 때문에 다 망하는 인생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들 갖다가
설마 나는 괜찮겠지. 설마는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또 오븐에 또 오실 때 또 자매님 두 분만 오신 게 아니고 또 남편들이 같이 왔고 하시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부모님들이 본이 되고 자녀들이 동참한다면은 인생에 있어서 건강보다 더 소중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한번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바라는 거는 뭐 그게입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우환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오니 저에게 새로운 빛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믿음을 다해 주셔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